안녕하세요. 약하다 방송의 김민경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 김민경 약사입니다. 오늘은 한방강 7번째 시간이에요. 저번에 했던 육미지향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육미지향환은 간신음월한 만성 소모성 질환, 그다음에 만선염증, 영양불량, 선천성 허약증,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노화 등에서 나타나는 음액 소모로 여러 가지 물질적 기반이 부족하거나 탈수가 기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간신음월한 뭐냐면 몸의 양분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게 노화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적어져요. 그러면 천천히 몸에 있는 양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몸에 있는 기능들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화로 많이 나타나지만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서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한 감염증, 그다음에 천식 같은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만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분 같은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배웠죠? 배웠죠? 그래서 만성 소모성 질환일 경우에도 간신음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염증, 폐렴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항생제 쭉 먹으면 그 만성염증이야. 그냥 뭐 2, 3일 정도 항생제 먹고 남은 급성염증인데 한 달 정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만성염증이든,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되게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몸에 있는 걸 엄청나게 갖다가 쏟아 버리대. 항생제 오래 먹었던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기운 되게 많이 빠져요. 체력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위장 기능 떨어지고 다 떨어지거든. 그런 만성염증도 영양불량 상태로 인해서 간신음모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영양불량 상태가 바닥까지 쭉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이화작용, 즉 분해하는 거, 만드는 거는 약해지고 분해하는 것만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자꾸 몸이 수척해지는 거야. 양분이 빠져나가서 고갈되니까 속빈 강정처럼 되는 거지. 그리고 내분비 기능,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 감시능,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건데, 이 면역 감시능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아, 자꾸 시름시름 알아. 그리고 뇌의 억제 과정이 과미약돼서 상대적 흥분 상태가 된다는 게 뭐냐면, 몸에 보면은 흥분신경하고 억제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억제신경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흥분하는 거야. 이 흥분한다는 뜻이 뭐냐면 신경이 자꾸 예민해지게 되고 감정기복도 심해지게 되고 성욕이 과항진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흥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짜증 같은 걸 말하고 갑자기 열이 이렇게 확 난다든가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계의 흥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음모라는 것은 몸에 양분이 빈 깡통처럼 변해갖고 몸에 있는 호르몬 기능과 신경 기능이 고장난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육미지향환을 쓰는데 3보와 3사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약 3가지하고 영양제 3가지 하고 영양제를 흡수시키는 약 2가지.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허혈, 신경이 밸런스가 무너진 거를 조절해주는 약 1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영양제 3가지가 뭐야? 숙지황, 산약, 산수유가 영양제 3가지. 여기 보면 이 3가지가 뭐 보기건비, 고정충료, 뭐 자보간신 이런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작용을 하는 3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가지 뭐냐? 목단피는 청혈양혈약이라 해서 허혈 끄는 약이에요. 신경이 과흥분돼 있는 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근데 세질 않아. 기운 없는 사람들한테 신경 조절하는 걸 너무 강하게 넣으면 사람이 맹해지거든. 그래갖고 너무 세지 않은 아주 부드럽게 신경 조절을 해주는 목단피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텍사하고 복용은 뭐냐면
영양제를 먹었는데 위장에서 잘 흡수돼 갖고 몸으로 잘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3사라고 표현을 한 거야. 세 가지 보약하고 세 가지 사가 뭐냐면 밖으로 빼내는, 나쁜 거를 빼내거나 몸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걸 3사라고 하는데, 끄집어낸다는 뜻이 아니야. 끄집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보약 세 가지하고 이 보약을 도와주는 약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육미지화간이에요. 그래갖고 이 약재를 6가지를 넣어갖고 자양강장, 이화작용 항진을 억제해. 영양제 넣어서 호르몬 만들어주고 신경균형 맞춰주고 목단피 들어가서 신경균형 틀어진 거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화작용 항진을 억제하고 뇌 흥분성도 억제해주고 내분 기능 조정해주고 자율신경 조정해주고 혈압 강화, 혈당 무지하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꾸준히 먹으면 좋은 약은 맞는데 혈압 강화, 혈당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몸이 너무 축나고 망가졌을 때 얘기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혈압과 혈당에 듣진 않아요. 너무 많이 혈압하고 혈당이 나쁜 거 쫙 먹어서 나처럼 술을 많이 먹거나 고기 많이 먹거나 야식을 많이 먹으면은 혈압, 혈당 올라가잖아. 그런 사람한테 육미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호르몬 기능이라든가 신경 기능이 고장났을 때 쓰는 겁니다. 여기 혈압 강화, 혈당 강화라고 해서 혈압, 혈당이 다 쓰면 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임상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기본 처방으로 쓴다고 돼 있는데 특히 뭐 기관지 천식의 비발작기에 쓰게 되면은 양호한 효과가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에 있는 조직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하는 거잖아. 배웠지 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의 인식 능력을 좀 더 똘똘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면역 기능의 인식 능력을 알았지? 그러니까 면역 기능의 인식 능력을 똘똘하게 만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치료제 아니에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져도 자가면역 질환이 심해지거든.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주로 나쁜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안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때는 나중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하는 것도 제가 다 알려주겠지만 자가면역 질환 치료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몸 안에 있는 성분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몸 안에 나쁜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 기능이 인지 능력이 확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단순한 보익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까 말한 3보 3사라는 얘기야. 보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약에다가 보약 흡수하고 몸으로 퍼져주는 성분까지 같이 넣고 음허로 인해서 나타난 신경균형이 무너진 거를 조절해주는 것까지 같이 썼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주로 약재에 보면 환이라고 써있는 애들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 환이라고 써있는 거는 대부분 장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탕이라고 하는 건 매일 그걸 끓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매일 끓이면 얼마나 귀찮아. 오래 먹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먹어야 되는 걸 매일 끓이니 귀찮으니까 환으로 만든 거지. 한 번에 환 확 만들어갖고 그걸 쟁여놨다가 매일 꾸준히 먹기 위해서 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환이라고 돼 있는 건 원래 오래 먹으려고 만든 거야. 그리고 산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생맥산 좀 이따가 나오는데 생맥산이라고 하는 건 효과를 빨리 내려고 만든 거야. 산 빨리 내려고. 탕은 급성 치료. 왜냐면 얘가 꽉 까부러졌어. 확 까부러졌는데 언제 거기서 옆에서 다리고 있어. 안 되잖아. 다리 한 2시간 넘게 다뤄야 되는데 까부러졌는데. 그래갖고 완전 급성에 쓰는 건 아니고 뭐 효과를 빨리 내기도 하지만 탕은 아주 급성에 쓰진 않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탕하고 환하고 산은 그 병의 치료를 갖다가 얼마나 완급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그러니까 제형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임상 응용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율신경 실저증, 고혈압증, 동맥경화, 당뇨병, 만성진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결핵 많죠. 다 쓰진 않고 이거를 이제 치료 보조요법으로 써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이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천황보심단을 써요. 육미저항암보다 천황보심단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훨씬 더 잘 듣습니다. 뭐 천황보심단도 나중에 하겠지만 천황보심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한번 써보세요. 꽤 효과가 좋고요. 뭐 폐결핵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꾸준히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무위배란, 무월경, 과소월경 등의 부인과 진화에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다른 약제를 쓰면서 뭐 온경탕이라든가 아니면 소요산이라든가 요런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보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오케이? 소화나 유화의 발육 불량, 진을 발달 불량 이것도 이제 꾸준히 쓰는 약인데 요즘에 영양제들이 워낙 많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낫긴 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생맥산. 자, 생맥산은 기음쌍보제입니다. 기음쌍보제. 이제부터 이제 기음쌍보제 몇 가지가 총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생맥산, 맹문동탕, 자감초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거는 세 가지를 뽑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지. 근데 생맥산, 맹문동탕, 자감초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요 세 가지 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약입니다. 기음쌍보제는 기운하고 영양분이 같이 없을 때 쓰겠지, 그지? 이제 기, 혈, 양, 음에 대해서는 다 배웠으니까 기음쌍보제는 기허하고 음허에 쓰겠지. 기허하고 음허를 같이 보충해 주는 걸 기음쌍보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음쌍보제를 써야 할 시기를 이제 알아야 돼. 환자가 왔을 때 저분한테 기음쌍보제를 언제 쓸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지? 기음쌍보제라고 하는 것은 체력과 영양 상태가 둘 다 안 좋을 때 쓰는 거야. 그냥 딱 이렇게 알면 돼. 체력과 영양 상태가 둘 다 안 좋을 때.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름에 땡볕에서 일 돼지게 해도 기음쌍보제 써야 되고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굶어갖고 운동만 돼지게 할 때도 기음쌍보제를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돼지게 많이 받아갖고 식사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잖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일은 돼지게 갖고 기운 빠졌을 때도 써요. 생각보다 기음쌍보제를 써야 될 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맥산은 그 기음쌍보제를 쓸 상황 중에 언제냐면 자, 생맥산을 처방을 볼까요? 생맥산은 인삼, 맹문동, 오미자 이렇게 딱 세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인삼, 보기제, 보기약, 대빵, 맹문동, 보험제 중에서 넘버2, 오미자는 얘가 간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배웠잖아. 오미자는 간 치료제거든. 간 치료제. 그래서 기운 펄펄 나게 해주고 영양제 이빨에 넣어준 다음에 간에서 대사시켜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세 가지로 기운이 없을 때 뿅 하고 살아나게 해주는 거거든. 영양제 좋은 거 넣어서 기운 펄펄 나게 해갖고 간에서 대사까지 잘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생맥산은 꾸준히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산은 뭐야? 급할 때 쓰는 거야. 급할 때. 주로 언제냐면 너무 뜨거운 데서 오랫동안 일했다든가 뜨거운 데 말고 그냥 과로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사람이 기진맥진해져 있을 때 쓰면 뾰로롱해. 뾰로롱. 그래갖고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진짜 잘 듣는데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입맛 하나도 없잖아. 기운은 하나도 없어. 찬바람만 쐬면 기운 쫙 빠져갖고 입맛은 하나도 없고 맨날 찬 것만 오라지게 땡긴단 말이야. 그지? 입은 바짝바짝 타면서 그때 쓰면 돼요. 생맥산은 그때 아주 잘 듣습니다. 여기 보면 이끼지안, 자음생진이라고 돼 있잖아. 식은땀 질질 나는 기운 빠졌을 때 쓰고 입 바짝바짝 타면서 소화 안 되고 식욕이 하나 없을 때 딱 쓰는 거거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게 정직이 어떠냐? 기진양상, 기진양상, 기음양상. 그러니까 기운하고 영양분이 다 빠져갖고 쇼크 상태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개 짜증 나는데 말하기도 싫어. 화내기도 싫어. 무욕 상태예요. 식욕, 성욕 다 없어져.
그때 씁니다. 그리고 정신의 권태무력관. 아까 얘기했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리고 심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숨 차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짧게 숨을 쉰다든가 어지럽고 구갈. 이거 기운 이빠이 빠졌을 때.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면서 일 대지게 해봐. 이렇게 돼. 이렇게.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피로회복제 사러 왔을 때 쓰면 좋은데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다고 그래. 사람이 과로가 너무 심해서 피로회복제 좀 주세요. 그때 생맥산하고 우리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L-아르기닌 제제에다가 비타민제 하나 딱 끼워주면 뾰로롱 해. 뾰로롱. 이거는 치료제로도 쓰고 피로회복제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뾰로롱 할 때 쓰는 거야. 여기 보면 무더위 환경에서 바람과다 만성병 건강. 지금 이제 시즌이지. 시즌. 그래서 생맥산 여름에 잘 나가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막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바람 쐬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바람 쐬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기운이 다 빠져버리거든. 그때 써요. 폐기음 양호. 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마른 기침, 가래가 없거나 소량의 끈적끈적한 가래. 이게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조금만 자극적인 냄새나 건조한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 기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기관지의 피자극성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씁니다. 폐라고 하는 거는 그때 얘기했어요. 폐는 점액질이 계속 나와서 입안에 들어가는 먼지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계속 밀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폐의 진액이 부족해. 즉 폐의 양분이 부족하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기관지가 말라버리겠지. 이때 먼지가 나면 계속 기침을 한다고. 그때 양이 안 들어요. 지내지 안 듣는단 말이야. 그때 쓰면 딱 맞아. 폐가 기운이 딸려갖고 기침할 때 쓰면 돼요. 그래서 생맥산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침이 떨어지질 않을 때 쓰면 잘 들어. 기침 심할 때도 꽤 잘 듣는 약입니다. 꽤 잘 들어요. 됐죠?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그런 효과가 나냐면 처방을 보면 기음 양어의 기본으로 쓰는 처방이다. 그래서 보기의 인삼, 자음의 맹문동, 남바투라 그랬지. 생진지한의 오미자라고 했는데 생진지한 오미자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만 오늘 오미자의 주 역할은 간 튼튼하게 하는 거야. 간 튼튼하게 하는 거. 한방 제제 중에서 간 튼튼하게 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야 얘가. 그래갖고 기진양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 무더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장염 걸려서 오지게 싸대거나 토하거나 수술 같은 거에서 출혈이 심하게 났을 때 탈수로 인해서 나타난 기능 저하, 즉 몸에 있는 양분이 너무 많이 빠지고 기운도 너무 많이 빠진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기진양상이라고 하고 요럴 때도 있지만 열병이 계속되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세포가 그러니까 염증 심한 세포가 죽잖아. 그죠? 그럼 세포를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힘을 써야 돼. 양분도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몸에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무지하게 힘든 일이거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음식물 식사 상태가 되게 안 좋아. 이게 언제냐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환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식사는 하지만 탈수가 되게 잘 돼요. 그때도 써. 영양 상태 악화, 기능 부전. 요런 거를 기음 양상이라고 해. 기음 양상. 기진 양상이나 기음 양상이나 그놈이야. 몸에 있는 양분이 없어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그런 때 쓰는 게 생맥산이요. 생맥산. 자, 다음 볼까요? 폐기음약은 아까 얘기했죠. 폐는 점막에서 점액질이 계속 나와서 몸에 폐 안으로 들어오는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먼지하고 이런 걸 갖다 계속 밀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면 기관지가 말라버려 갖고 피자극성, 즉 조금만 건드려도 기관지가 확 수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 거를 치료할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하면 출혈까지 나. 기침이 심해서 기관지가 많아서 출혈까지 날 때도 사용을 해. 꽤 좋은 약입니다. 생맥산 무지하게 좋은 약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뭔 일을 하냐면 맹문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맹문동 자체가 점액질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갖고 기관지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맹문동 자체는 강심작용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자감초탕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산소 결핍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다고 돼 있는데 이거 그 쥐 실험하는 거 있잖아. 학교에서 배웠죠? 쥐를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툭 올려놓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지 그 실험에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인삼은 중추 흥분 작용, 뇌하수체 부신 피질계 배웠죠?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축이잖아, 축. 그지? 축. 우리 몸을 유지하는 축이란 말이야. 그 인삼은 그 축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저처럼 화병이나 혈압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쇼크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몸을 일어났을 때 멍해요. 그리고 그 심장에서 심박출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도 잘 안 되고 몸 움직임도 느려진단 말이야. 그런 쇼크 상태가 있을 때 쓰면 된다고. 그리고 인삼 자체는 소화흡수 촉진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장약에 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삼을 갖다가 약국에 파는 소화제 봐봐요. 인삼 들어있는 거 많아. 그러면 삼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보약인데? 아니야. 소화흡수 촉진하려고 넣은 거야. 자, 오미자 같은 경우는 뭐 쭉 이런 작용을 한다고 돼 있죠. 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맹문동하고 오미자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 점막을 촉촉하게 갖고 피자극성을 적게 갖고 기침을 줄여준다. 그리고 삼은 대사 촉진해 갖고 소화흡수 높여 갖고 몸의 기능을 높여준다. 그리고 인삼은 항히스타민 작용도 한대요. 근데 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삼 생약 책에 보면 나와. 항히스타민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 작용이라든가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폐기음 양호에는 맹문동하고 오미자, 특히 이제 맹문동이 기관지에 있는 점액질 분비를 촉진해서 피자극성을 줄여갖고 만성 해소 치료제로 쓴다. 이 얘기를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임상 응용을 보면 생맥산은 일사병, 열사병에 아주 잘 쓰습니다. 잘 들어요. 출혈. 이거 그냥 일반 출혈에도 쓰는데 그 여성분들 생리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어지러울 때도 잘 듣습니다. 그 부정성기 출혈이라든가 월경 과다로 인해서 체력이 심한 빈혈 상태가 돼갖고 사람이 막 얼굴이 창백해서 쇼크 상태가 됐을 때 생맥상 쓰면 반짝해요. 그래서 초기에 쓰면 괜찮아. 그리고 장염 걸려갖고 너무 싸대고 토하고 나서 장염 다 낫고 났을 때, 장염 다 끝나고 났을 때 체력 떨어질 때 쓰면 좋고 수술 후에 쓰면 좋고 그다음에 폐결핵은 아니야. 만성기관지염엔 잘 들어. 만성기관지염. 그 심한 기침이 있을 때 맹문동탕 많이 쓰잖아요. 맹문동탕에 생맥산을 같이 쓰세요. 그냥 맹문동탕만 가지고는 그 맹문동탕도 위하고 장에서 영양소를 촉진해 갖고 폐 쪽에 점액질 분비를 촉진하는 게 맹문동탕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맹문동탕은 위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서 영양 물질이 잘 흡수되게 해 갖고 폐에서 점액질 분비를 잘 되게 해 갖고 기침을 막는 약인데 기능을 높이는 게 좀 약해. 기능을 높이는 게 몸의 기능을 높여서 세포 재생하고 폐의 기능을 높이는 이런 기능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맥산하고 맹문동탕을 같이 쓰면 잘 들어요. 기침 심한 사람들한테. 알았죠? 여기 보면 사용상 주의라고 돼 있는데 염증에 쓰지 말라고. 염증이 아직 많이 있는데 염증 있는 상태에서 기운 없을 때 쓰는 아니야. 염증 있을 때 못 써요. 항생제 써야지. 염증 있을 때 항생제 쓰는 거야. 알았죠? 염증 있는 사람한테는 항생제 쓰면서 항생제 쓰면서 좀 도움을 될 거를 줄게요 하면서 이제 주면 되는 거야. 생맥산은. 오케이? 생맥산은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럼 맹문동탕 아주 유명하고 약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맹문동탕이기 때문에 맹문동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좀 전에 생맥산에서 했지. 맹문동탕은 영양제 넘버 2. 몸에 양분이 부족해갖고 점액 분비가 안 된다든가 기능이 영양분이 부족해갖고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영양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양제. 맹문동은 영양제인데 맹문동탕은 맹문동 15g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맹문동 즉 영양제를 인삼, 바나, 자감초를 가지고 몸에 흡수시키는 거야.
맹문동 15g이면 체예요. 체. 맹문동 15g이면 체인다고. 그러니까 영양제 양이 되게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영양제를 갖다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영양제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위장 기능이 약하니까 체하거든. 그러니까 위장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삼, 바나, 자감초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갱미가 뭐야? 쌀이요. 쌀. 쌀도 영양제거든. 특히 쌀을 끓이잖아. 맹문동탕이라는 거는 쌀을 넣고 끓인 거거든. 쌀물을 먹는 거야. 쌀물 자체도 상당히 좋은 점막 치료제로 사용을 해요. 점막 치료제. 그래서 위장 점막이 고장 났을 때 원래 쌀 미음 사용하거든. 그래서 갱미 여기는 영양제로 써서 점막을 치료하고 재생할 때 쓴 거야. 다시 말해서 맹문동탕은 맹문동과 갱미를 가지고 영양분을 넣어주는데 그 영양분이 잘 들어가게 인삼, 바나, 자감초가 들어가 있어요. 대추까지. 그래서 잘 흡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바나가 상당히 좋은 거담제야. 아주 좋은 거담제인데 맹문동의 주 효과는 맹문동과 갱미입니다. 갱미. 그렇게 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음익기, 보익, 폐익, 감기라고 돼 있는데 감기는 뭐냐면은 기침을 계속하면 이게 기가 치받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준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자음익기, 즉 영양분을 넣어서 기운을 나게 해주고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리고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약국에서 기침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마른 기침 치료제로 직방 잘 듣거든. 특히나 맹문동탕은 밤에 기침할 때 잘 들어요. 밤에 기침할 때.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있잖아. 그때 잘 들어. 그래서 맹문동탕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기침하세요? 저녁 때 기침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기관지염이거든. 그러면 기관지염 약을 써야지. 기관지염 약 많이 있잖아요. 약국에. 그죠? 근데 낮에는 별로 안 하는데 밤에 잘 때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해요 라고 하면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말해요. 그때 맹문동탕이 특히 잘 들어. 물론 낮에 기침할 때도 맹문동탕이 잘 듣는데 특히 밤에 기침할 때 잘 들어요. 밤에 기침할 때. 밤에 기침하는 거는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침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해갖고 기운 나게 해서 폐를 고쳐주는 거니까 딱이지. 오케이? 그래서 맹문동탕 쓸 때는 일반 기침약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 주시면서 기관지염증에 관련된 거담제도 주면서 맹문동탕을 주시는데 특히나 밤에 기침이 심하다고 하면 사용을 하세요.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폐기음 양어, 위기음 양어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폐하고 위에 기음 쌍보제야. 맹문동탕도 기음 쌍보제인데 폐하고 위에 기음 쌍보제지. 폐하고 위에. 그래서 폐의 기하고 그러니까 폐 기운하고 영양분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만성에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 아주 끈적끈적한 담이나 아니면은 가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침이 나. 요때 쓰는 거야. 아까 말했죠? 점액질 분비 안 될 때. 위는 여기 보면은 인후건조감, 헛구역질, 딸꾹질 뭐 쭉 돼 있는데 이거 위장에 위 점막 재생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장에도 점막이 나오잖아. 위하고 장에는 점액 분비가 돼서 위하고 장이 녹지 않게 해준단 말이야.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버려. 그래갖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맹문동탕은 영양제를 위장에서 잘 흡수해서 몸의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폐 쪽이나 위쪽에 많이 쓰게 만들어주는 처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딱이야.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처방 해설 보면은 뭐 폐 위에 음어를 개선하는 처방인데 쭉 아까 설명했죠? 쭉 내가 다 얘기한 거야. 다 얘기한 거. 그다음 넘어갈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중의학적으로는 위음어가 먼저 나타나서 영양분이 덜 들어가 갖고 폐가 고장 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양분이 적어져서 음허 상태가 될 거 아니야. 혈어 음허가 상태가 되게 되면 몸의 분비선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가 있어야지 분비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재료가 부족해져 갖고 외분비나 내분비가 고장이 나게 되는데 이 맹문동탕은 외분비 계열이겠지. 그지? 외분비. 점액 분비니까 소화액 분비하고 요쪽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진 처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삼하고 자감초에 대한 얘기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대추, 갱미인데 특히 갱미야. 갱미가 정말 잘 듣습니다. 자, 다음. 바나는 아까 말했죠? 아주 좋은 거담제라고 했잖아. 아주 좋은 거담제긴 한데 바나는 특히나 영양물질이 위에서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작용이 아주 강해. 아주 강해서 기관지에 있는 가래도 녹여주지만 위에하고 장에 있는 음식물이 그러니까 장에 있는 음식물이 잘 흡수돼서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 용도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나 그러니까 건조 증상이 심하면 바나 대신 페모스라고 돼 있는데 바나가 독성이 있어서 그래 약간. 그래서 그래.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윤, 영양, 진해, 거담 등의 작용을 해갖고 기관지에 있는 기침을 줄여주는데 여기에 말이 하나 떡 하고 써있지. 소염작용이 약하다고. 그래서 뭐 써? 거담제. 기관지염증에 쓰는 거 있잖아. 우리 약국에 많이 있는 거. 소분에롤이나 뭐 이런 거. 아세틸 시스테인 제제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사용을 해요. 기관지염증 치료하는 약이 약국에 판매가 되니까 그 기관지염증 약하고 진해제하고 맹문동탕을 같이 쓰면 잘 들어. 잘 들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제 많이 쓰게 되면 알죠? 진해제 많이 쓰면 기관지가 더 건조해져요, 원래. 그래서 기관지가 더 건조해져서 나중에는 진해제로 인해서 기침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맹문동탕을 같이 써요. 자, 요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자, 넘어가요. 그래서 임상응용 뭐냐? 만성기관지염, 만성인후염 뭐 이렇게 쭉 쓰는데 제일 큰 게 만성기관지염. 아까 말했어요? 밤에 기침 심할 때 쓰라 그랬잖아. 밤에 기침 심할 때. 그리고 위축성염 더 좋은 거 있어. 바나사심탕이라고. 열병의 회복기. 이거 저거 쓰면 돼. 생맥산. 열병의 회복기 생맥산 쓰면 돼. 만성염 병원 가서 처방 받아야지. 그지? 그렇게 쓰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쓰면 맹문동탕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